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부로 해서 비대면 수업이 네 번째 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생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익숙해져가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거는 진짜 너무나 맑은 가을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꽃들이 너무나 이쁘게 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이 마자무스 제가 만든 커피도 마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모스도 보시면서 이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 1장 그리고 2장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매우 빈도수가 높고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시험과 또 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의 교부 이런 걸 배웠는데 지난주에 수업한 것 중에서 여러분 교재 중에서 페이지 68페이지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응시 자격의 제한해서 시험 부정행위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되는데 교재에는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부여하는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일부터가 아니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꼭 요거는 조정해 놓으시고 교재가 좀 잘못됐는데 요거는 법령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도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뭐 시험에 대한 부분, 과목이 어떤 것인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쭉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어쨌든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1장의 2조와 3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2조에 대한 용어 정의 중에서 특히 공인중개사가 뭔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뭔지 중개보조원이 뭔지 부칙6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수업을 하는 이 개설 등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2장까지 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시험은 어떻게 보고 과목은 뭐고 어떻게 합격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10월 말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미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 설사 이번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또 그 다음에라도 합격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한 이후에 어떤 분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에 잘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을 개설 안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이 수업은 무엇이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을 했습니다. 2장까지 우리가 수업한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내용을 듣고 시험이 보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시험 합격하고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어쨌든 그 공인중개사 제도의 이런 부분과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장롱에 잘 보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 공인중개사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일단 뭐 경험이 없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좀 조금 딸려서 일단 중개법인이나 또 아니면 다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이 다른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거기에 가서 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배우시는 분, 그분은 뭐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남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경력도 없어. 그래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남의 사무실에 가서 일을 배우거나 중개법인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소속공인중개사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수업도 잘 들었고 나는 뭐 일단은 부딪혀 보겠다 해서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바로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가만히 계시는 분, 장롱에 잘 보관하고 있는 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보조해주고 근무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네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제 무엇이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여러분이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가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제3장 중개업 등입니다. 그래서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법령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재는 75페이지부터 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75페이지를 보시고 여기서 먼저 어디가 중요한지를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 관청과 등록 신청권자가 있어요. 여기 결론이 뭐냐? 등록을 하는데 어디다 누가 등록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2번 등록 관청과 등록 신청권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부분. 그래서 요거 3번 77페이지에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좀 넘겨서 80페이지 개설 등록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쭉 넘기시고 하시다가 87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거 매우 중요하고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시험에도 물론 나오는 후보 문제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거의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수 높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도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준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일단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무실을 개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냥 내가 사무실을 그냥 열면 되냐? 이게 아닙니다.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무엇이고 또 어디다 누가 또 기준이 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절차를 하는 거에 있어서 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못하는지, 이 내용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개설 등록에 대해서 등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설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검토를 하고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등록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허가가 뭔지, 신고가 뭔지, 등록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제한된 부분이라 등록에 대한 정의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허가가 뭔지, 신고가 뭔지, 등록이 뭔지라는 개념의 그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 별도로 한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 형식적인 검토를 하고 행정청 등에 비치되는 공부의 기재가 뭐예요? 등록이에요. 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등록의 기준에 대한 걸 이제 보는데 그 등록의 기준의 부분의 내용이 있는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등록을 하는 그 관청에 가서 제출했을 때 이게 제대로 형식적으로 제대로 다 갖추었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잘 됐다 그러면 기재를 해주고 등록을 해주는, 이게 바로 등록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1988년 동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공인중개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에는 허가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동법 7차 개정 시에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허가제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제 규제가 좀 강한 건데 등록제로 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설 등록의 법적 성질은 75페이지의 1심 전속성, 지속 처분성, 중개업의 적법성,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중 등록 금지고 이중 소속 금지, 2개 이상의 사무소 금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교재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중 등록 금지와 이중 소속 금지, 2개 이상 사무소 금지는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차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번 등록 관청과 등록 신청권자, 물론 잠시 후에 등록의 절차를 하면서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어디다가 누가 신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먼저 등록 관청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하느냐예요. 등록 관청이 뭐냐면 내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싶은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때 어디다가 이 등록을 신청하느냐, 즉 개설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개업법 제3장 9조 1항을 보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이 어디냐? 내가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해야 되느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이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소가 아니고
내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이 어디냐? 즉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이 사무소를 개업하고 싶은데 그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 하느냐? 아니면 내 집 가까운 근처에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제 뭐 요거에 대한 여러분 얘기는 잘 들었을 것입니다. 뭐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내주는 게 아니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이제 등록관청이 되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는 거고 이 구가 설치 안 돼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구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 파주시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하지만 일산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청, 일산구청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양시장이 이 등록관청의 등록관청이 아니고 그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얘기예요.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 등록관청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고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신청이나 주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해 주시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용을 보면은 여러 이제 뭐 시장, 어느 뭐 구청장 뭐 이런 부분들 별도로 뭐 지방의 연수구청장 또 파주시장, 고양시장, 뭐 하남시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놓고서 다음 중에서 등록관청이 아닌 것 하면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 누구 어디가 아닌 것 같아요? 고양시장이 아니죠. 왜? 고양시장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자치구 이게 뭐 자치구와 분구, 자치구 쉽게 종로구청, 서울 같은 경우는 구가 다 있죠. 그럼 서울시장은 이 등록관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럼 부산시장은 어떻겠어요? 부산시장도 같은 시장이지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도 역시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개념과 이 구청장, 그래서 구청이 개설된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문을 넣어서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구청이 있는 그런 시를 표시해 놓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하는데 사실 그 어느 정도 성인분들은 대충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이제 갓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러니까 수도권만 있으면 괜찮은데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 경상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거기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구 있는 시를 올려놓고 여기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놓으면은 되게 이 젊은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전국의 시장의 범위가 어딘지, 그 구청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도 개념을 이해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군, 구의 장 똑같죠.
여기서 법인인 경우는 주사무소라는 말이 있는데 법인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경우는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그럼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어디다가 등록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사무소를 등록할 때도 분사무소가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분사무소에 대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 된다는 거. 그리고 구는 자치구와 분구로 구분되는데 자치구, 예를 들어 종로구청장 등뿐만 아니라 분구, 덕양구청장 등의 구청장도 등록 간청이 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 간청이 어디냐? 즉 어디다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내가 개업을 하고 싶은데 이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럼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다. 이 내용에 대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 신청권자, 법의 9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시험 합격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 사무실 개업 안 하신 분이죠. 그럼 그 사람은 새로 개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막 개업을 하고 하니까 또 개업공인중개사,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법인이 한다든지 또 현재 있는 그 중개법인을 폐업하고 다시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죠. 또 중개법인도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럴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직원이잖아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직원이든지 중개법인의 직원이든지 이러다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등록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이 이 부분을 쉽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십니다. 아니 왜 소속공인중개사를 안 되지? 여기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으로 있지만 자기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거나 중개법인에 소속돼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죠. 근데 이 부분이 현재 그 속에서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개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고 있는 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그만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또 법인은 상법회사로서 법인 설립 등기 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법인은 이제 등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 때 하지만 기준에 먼저 이 상법상 법인 설립을
한 이후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일정한 특수법인과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특수법인이 뭔지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에서 어디다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내가 개업을 하고 싶어. 그 개업하고 싶은 상태, 또 남의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나 그만두고 내가 개업을 하고 싶어. 개업을 하는데 현행법상 내가 공인중개사 이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가 등록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등록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디다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개업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등록은 누가 합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만이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이 시작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등록에 대해서 어디다 누가 신청하느냐를 먼저 봤는데 이제 잠시 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이 무엇인지 요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